네, 이름부터 무섭게 생긴 이 살인 진드기가 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특히 전라북도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모저모 좀 알아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에 이 강영석 과장님도 그리고 오경재 교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상당히 길고 어렵습니다. 이 질환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증이라는 것은 좀 심하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예. 열성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것 같고 몸에서.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런 거 보니까 혈액의 구성 성분인 혈소판이 감소하는 모양이죠. 이게 물리면.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주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질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명이 병이 진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렇게 담은 병명일 수 있는데요. 영어식 표현에서 알파벳 첫 글자를 조합을 해서 SFT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질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2011년도에 중국에서 처음 보고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해에 사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가 되고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예. 사군 법정 감염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전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진드기라든가 바이러스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있었을 건데요. 그전에는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이제 중국에서 어떤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 한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게 되고 검사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환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질병으로 좀 오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예, 가능성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환자 발생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쨌든 근래 들어서 이 의학 체계에 들어온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잠깐 같이 보실까요? 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 현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전국적으로 97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8명이 숨졌습니다. 전북만 놓고 보면 9명 발생해서 6명 숨졌으니까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연간 현황도 좀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 3년 동안의 현황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생 환자 79, 165, 272도 그렇고요. 사망자 21, 19, 54명도 그렇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죠. 전라북도에서 6명 숨졌어요. 전국에 18명 돌아가셨는데 3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렇게 전라북도 좀 많은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그 질병에 있어서 발병률이나 사망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연간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의학적인 논리에서 좀 벗어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생 추이가 우리들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시점만 딱 떼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걸 전라북도가 좀 위험한 지대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7월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9명의 발생자가 있는데요. 경기도나 강원도 그리고 충청남도, 경상남북도는 전라북도보다 발생 건수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라북도가 사망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농업, 임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 기회가 높고 또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전라북도가 단지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장기간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통계를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다른 사회 문화적인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철에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할 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봄, 여름 시기에는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건 독거노인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프고 했을 때 바로 그 병원에 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 아직은 1년 중 이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앞으로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지도가 또 높아지고 하면은 지금 이후로 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병원에 오게 되고 그렇게 예. 되면 또 실질적인 그 사망률이 또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의라든가 경계심이 조금 떨어진 시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고요. 그 연도별로 보면은 해마다 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개 정도만 놓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증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진드기가 이제 서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온도하고 습도인데요. 지금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만 보더라도 기후가 조금 그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하다 보면은 진드기가 어떤 증식이라든가 번식이 좀 더 활발해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도 더워지면 아무래도 그 노출이 더 심해질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접촉 횟수도 많아지고 감염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예. 좀 더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그 발생한 환자라든지 또 돌아가신 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60세 또 노인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노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 통계로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발생자라든지 사망자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농업,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각별히 그러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특히 풀밭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뭐 산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방 수칙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계절별로 보면 지금 현재 뭐 7월 달이긴 합니다만 어느 시기에 가장 그 많은 빈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예년에 그 비하면은 4월이나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10월까지요. 예. 예. 그 중에서도 어느 계절이 어느 월이 가장 심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월이 가장 발생 건수가 많습니다. 10월 달에.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7월 달인데 8, 9, 10월 달까지는 계속 더 환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좀 반가운 소식은 지금 금년 전라북도 발생 상황을 보게 되면 5월에 5분, 6월에 2분, 7월에 2분.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많은 도민들께서 그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뭐 그런 현상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질환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이른바 살인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해충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생긴 것인 녀석인지 조금 보면서 설명을 좀 할까요? 예. 예. 정확한 용어로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크기가 2, 3mm 정도 되니까 아주 작습니다. 주로 이제 산과들의 풀밭에서 서식을 하고 4월이나 11월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물에 붙어가지고 흡혈, 피를 빨아먹는 해충으로 돼 있습니다. 2, 3mm 정도 되면 여기서는 육안으로 사실 보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네, 육안으로 보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몸에 잘 찾아봐야 되고요. 아하. 저게 이제 그 진드기라는 것이 그 유충,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예, 예. 그다음에 약충, 사람으로 치면 한 청소년기쯤 되겠죠. 그다음에 성충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모든 단계에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좀 성충이 되면은 거의 한 1cm 정도까지도 보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찾으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제 밖에서 풀밭이나 농작업을 했다거나 야외 활동을 하고 들어왔을 때 씻을 때는 온몸을 좀 사사시 보면서 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 한 번만 따끔 물리면 그래도 감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리면 감염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 예. 그러냐면 이 진드기도 그 SFT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진드기가 물었을 때 아하. 사람도 감염이 예. 될 건데요. 대략 그 진드기 보면은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약 1% 이내입니다. 진드기 감염이 된 게 바이러스에. 그러다 보니까 한 99%는 그러면 그 SFTS 바이러스가 없겠죠. 그래서 모두 물렸다 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균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해도 대부분 이겨내기 때문에 예. 감염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좀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예. 노약자 특히 이제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그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런 질환으로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진드기에 그 물렸나 안 물렸나 보려면 뭘 유심히 관찰하면 됩니까? 물리면 물렸나 자국이 남습니까? 그 자국보다는 이게 좀 뻘겋게 붉게. 예, 붉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진드기가 물어서 그런지 뭐 모기가 물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에 이렇게 살짝 스쳐서 그런지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거를 구별하기보다는 진드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야외 활동이나 풀밭이나 예. 농작업을 하고 들어왔을 때 꼭 찾아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달라붙으면 오랫동안 붙어 있는 모양이죠.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예, 그래서 이름이 진드기입니다. 예, 진드기처럼 예,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뭐 수일에서 수주까지 충분히 피를 빨아먹고 성장이 되도록 충분히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염 경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 진드기가 반려견으로 갔다가 반려견에서 다시 사람으로 이게 옮기는 뭐 이런 그 경우도 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감염의 경로는 일단 진드기에 물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감염돼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체액, 또 분변 그런 것들에도 바이러스가 그 혈액이나 체액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접촉, 우리 피부나 점막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반려견이 요즘에 굉장히 그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밖을 왕래를 할 경우에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씻고 그러는데 이제 동물들의 경우에는 가야 될 곳, 그렇지 못할 곳을 구분을 못하고 또 때로는 주인이 확인하지 못한 그런 곳을 다녀왔을 경우도 예,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예. 뭐 씻기고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진드기를 몸에 이렇게 묻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또 동물 자기 자신이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려견이 위험 인자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뭐 도둑을 막기 위해 담장이 필요한 것처럼 또 자연계 진드기의 서식지와 우리 사람의 주거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물리적인 구분 말고도 왕래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담장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왕래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은 반드시 예.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좀 추가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체액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 예를 들어서 물어서요. 사람 간에 이렇게 전파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진이 이제 그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이렇게 있었던 케이스는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일반인들이 이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반려견이 물어서 또 이 옮겨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감염된 반려견이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 있을 정도니까요. 예. 요 질환은 일단은 진드기에 직접 물려서 옮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들 뭐 이렇게 산책도 많이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밭도 뛰어놀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겠죠. 그랬을 때 진드기가 붙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요때 이제 그 안아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그 진드기가 또 사람한테 옮겨 붙으면서 또 그 진드기가 또 사람을 물게 되면 이렇게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요즘같이 이제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그 반려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뭐 시대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정말로 반려자로 생각한다면은 예. 그 위생이라든가 이런 예. 거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시키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좀 유심히 좀 들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잠깐 또 한번 볼까요? 예, 주요 증상 나열되어 있는데요. 38도 이상 고열이 나고, 위장관계 증상, 오심이라든지 구토, 설사가 나고, 혈뇨, 혈변이 나타나고, 피로감이라든지 근육통, 말이 어눌해지고, 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다른 뭐 증상 혹시 더 추가할 게 있을까요? 빠뜨린 거? 그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은 신경학적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가장 중요시 여겨주셔야 될 게 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열. 예.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가 견딜 만한 경우면 국소 증상이라고 하는 것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침을 한다, 가래가 끓는다. 하지만 중요한 병원체가 들어왔다면 전신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발열은 가장 중요한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고열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거 치료하는 걸 텐데요. 감염이 됐을 경우에. 현재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SFTS 바이러스가 또 바이러스 중에서도 상당히 그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그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아까 이제 그 증상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염이 되면 열은 많이 나고요. 어떤 질환이든. 그다음에 또 그 소화기 증상, 뭐 설사라든가 구토, 복통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체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농작업 활동이나 야외 활동을 해서 풀과 접촉할 일이 있었으면은 한 잠복기가 한 2주 되거든요. 2주 정도. 예, 그 안에 이런 열이 나고 그다음에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요.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예, 네. 의심을 해보고요. 치료제가 없더라도 빨리 가서 어떤 증상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충분히 예후가 좋고요. 치료도 잘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확실히 예후가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치료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제가 없어서 대증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미 증상이 진행이 돼서 우리 몸속에 이런저런 기관이나 장기가 손상을 하고 난 다음이면은 어떤 약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조기에 치료를 한다는 의미는 열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몸이 열에 매이는 거를 해열제를 통해서 열을 완화를 시켜드린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약물로서 그런 증상을 완화를 시켜드린다면 우리 몸이 훨씬 더 병원체와 싸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현재 치료 지침의 표준화를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치료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 중요할 텐데 그것도 잠깐 같이 볼까요? 예.
예방법 저희가 좀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어쨌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외 활동할 때는 풀밭에 눕지 않는다든지 돗자리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야외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옷을 털어서 세탁하고 또 샤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기피제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긴급 좀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기피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약제하고는 달리 진드기가 싫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안심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를 사용하심과 병행해서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방법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뭐 꼽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 감염 경로가 진드기가 물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진드기하고 접촉을 피하고 진드기한테 안 물려야겠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긴팔, 긴 옷,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양말, 그다음에 신발도 이렇게 좀 긴 신발,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토시 같은 걸 또 해야 되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 또 반팔에 토시를 하면은 그 틈이 있어서 오히려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긴팔에 토시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모자 사용하는 거. 이거는 요즘 고온에 있어서 일사병 예방에도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간과하는 게 목으로 많이 또 침투가 되거든요. 목이요? 예, 그래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꼭 목 수건을 좀 하는 것을 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출 최소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그리고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올 여름에 이 건강과 관련돼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다뤘던 이것과 또 폭염 요즘에 매우 심각한데요. 건강한 좀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